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609쪽 흐트러질 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보아야 될 글자가 매우 많아서 지루하실 텐데 끝까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질 개, 흐트러질 개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무언가 흐트러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로 물거나 칼로 새긴 모양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글자가 흐트러질 개자입니다. 뭔가 흩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흐트러질 개자가 되고 주의해야 할 게 예쁠 뽕자와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예쁠 뽕자는 뒤에 있으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해로울 해자, 해할 해자가 있는데 집안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말에서 해롭다라고 합니다. 집안을 흐트러지게 하는 말에서 해롭다. 그래서 해라는 발음은 흐트러질 개라고 하는 발음에서 온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아래 다음에 해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흐트러질 개자 해아래 해로운 부분을 칼로 베서 없애버리는 데서 벨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바퀴를 끼는 바퀴통에서 바퀴가 이와 같이인데 바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홈을 만들어서 비녀장을 꼽는데 그 부분을 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라는 뜻도 나와서 다스릴 할이라고 하고 법헌자는 집안에 흐트러지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눈을 더해서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헌 새길 갈자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어떤 정한 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칼로 새겨둔다 라고 새길 갈자라고 하는 글자가 새길 갈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흐트러지게 칼로 새기다 아니면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칼로 새기다 라고 보는 글자입니다. 칼도자가 가운데가 있는 글자인 것도 있습니다. 새길 갈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새길갈, 맺을 개자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맺을 개자를 약속된 일을 잊어버려 흐트러지지 않게 칼로 맺어서 큰 일을 맺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큰 판에다가 칼로 새겨서 어떤 것을 약속을 새겨놓는다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가 맺을 개자가 되고 기타, 먹을 끽, 쐐기설 새기듯이 뭔가 끼워넣는 사이 틈 사이에 끼워넣는 나무 쐐기를 나타내고 깨끗할 결자가 있습니다. 깨끗할 결자는 삼수변이 없어도 이미 옆에 부분만도 깨끗할 결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깨끗할 결. 다음에 살별 해자는 보면 갑굴문에 보면 밑에 두 손이 있고 빗자루가 이와 같이 있고 두 손이 있는 모양을 보이고 가운데 쓰레기 모양이 보이는데 두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뭔가를 쓰는 모양인데 이와 같은 해성은 앞부분이 별이 있고 뒷부분에 긴 꼬리를 뻗어가고 흘러가는 모양이서 이 모양이 빗자루와 같다 해서 비 모양의 별에서 살별 비라고 하는 글자가 살별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살별 해자는 해성을 뜻하기도 하고 살별을 뜻하기도 하고 비 모양의 별에서 빗자루를 뜻하기도 할 때 살별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살별 해자 해성을 나타내고 별 반짝일 해 해처럼 살별처럼 반짝이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라고 할 때도 쓰이고 있는데 오물을 비로 쓸어내듯이 마음을 잡념을 깨끗하게 쓸어낸다 슬기롭다 자기 자신 것을 쓸어낼 줄 안다 지혜롭다 슬기로울 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뒤쳐올 치자는 이와 같이 발이 뒤좁아 있는 모양에서 발을 거꾸로 한 모양에서 뒤쳐져 오다 뒤오다 늦게 오다 느리다 라고 할 때 쓰이고 있고 다음에 무성할 봉자가 있는데 무성할 봉자는 아까 보았던 흐트러질 개자와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할 봉자를 만나는 글자는 어떤 글자 받침에 꼭 이응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성할 봉자는
풀이 위로 무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풀이 위로 뭔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양에서 무성하다, 많다라고 할 때 봉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성하고 뭐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쳐올 지자와 무성한 모양이 있어서 무성하게 이렇게 쌓여있어 풀나무가 잘 나고 있는 무성한 곳에서 천천히 어떤 사람 둘이 만나고 있는 건데, 수북이 자란 풀, 무성한 곳에서 이렇게 어떤 곳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뒤쳐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과 서로 만난다라고 해서 만날봉이라고 보았던 글자입니다. 만나다, 서로 끌어잡아서 안겨주다 라는 뜻에서 끌어당김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가릴 해자가 있습니다. 흐트러질 개자가 있어서 가릴 해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때 이 해자를 만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봉자는 무성한 곳에서 서로 만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자를 만나는 글자는 변화가 없이 전부 다 봉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산과 산 등산이 만나는 봉우리, 많은 곤충들이 모여서 사는,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곤충, 모여서 사는 곤충에서 벌봉, 만날봉, 쑥봉, 꿰멜봉, 봉화봉, 칼날봉 등이 쓰이고, 나라방자는 많다라는 뜻과 고을읍이 있어서 많은 고을이 많으면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방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봄춘자를 보면 이와 같이 나무와 풀싹과 해가 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나무를 그린 것도 있고 글자가 많이 있으므로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자다 613쪽 봄춘자를 참고하시면 되고, 소점 모양만 보면 풀과 가운데 쌍날 둔자가 있어서 풀과 쌍날 둔자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갔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변하고 많은 풀과 많은 싹이 나는 햇볕이 따뜻한 봄을 나타내서 봄춘을 뜻한다 라고 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봄춘은 이와 같이 풀과 싹이 많은 봄을 나타내, 햇볕이 따뜻한 봄을 나타내서 봄춘이라고 합니다. 봄춘. 그러면 다음에 봄춘자처럼 이와 같은 석삼자와 사람자가 있는 이와 같은 글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봄춘, 밭들봉, 아래일주, 성진, 클태 등의 글자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글자들,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전부 다 그냥 무성하다, 많다라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글자씩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소점 모양은 전혀 다른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알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 전부 다 무성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해가 많아서 봄, 해가 점점점 많아지는 봄, 손으로 받들다, 무성한 것을 받들다, 무성한 것을 무성하게 많은 일을 하늘에 아뢰다, 벼농사, 벼와 관계된 것이 무성한 나라 이름, 물이 크고 많다 해서 클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런 글자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로따로 공부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모양이 같기 때문에 무성하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봄춘자는 봄춘자를 만나는 글자는 봄춘, 참중나무춘, 오기름춘, 부여春. 봄은 희망을 뜻하기 때문에 되게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일 뿐입니다. 꿈틀거릴 준자는 벌레 준자가 두 개가 있는 글자는 벌레곤이라고 하는데, 벌레들이 봄이 되면 꿈틀꿈틀 움직인다 해서 준동할 때 씁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거 준동이라고 합니다. 밭들봉자를 보면 이와 같이 무성할 봉자 있고 두 손이 붙어서 무성한 것들을 손으로 받든다라는 뜻에서 두 손으로 무성한 재물을 받들어서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은 많다라고 봐서 많은 재물을 손으로 받들어 바친다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밭들봉. 봉자를 만나는 글자는 다 봉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밭들봉, 녹봉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받들고 대신 받는 녹에서 녹봉, 밭들봉, 막대봉, 칼급, 장식, 옥봉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일 조자는 보면 아래일 조자는 밑에가 하늘 첫자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이와 같이 나아갈 도자가 있는데 이 도자가 요자처럼 변하고 다시 하늘 첫자처럼 변해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많은 것들을 받들고 나아가서 아뢰다라고 했던 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하늘에 바쳐서 아뢰다,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랠 조자를 만나는 글자는 아랠 조자가 있고 몰려들 조자가 있어서 하늘에 아뢰듯이 바퀴 구멍에 한 곳에 많은 살들이 모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한 곳에 모여드는 데서 몰려들주, 폭주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모일주 항구죠. 많은 배들이 모이는 항구 할 때 쓰입니다. 성진자는 보면 본래는 두 손으로 절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구 모양과 두 손 모양이 있는 글자였는데 절구 모양과 두 손 모양이 있는 글자였는데 별을 절구제라는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대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표 종류를 절구제라는 거다라고 보는데 글자가 많이 변했으므로 많은 변홍사를 짓는 성씨, 나라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진자를 만나는 글자는 다른 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태자도 마찬가지로 사람 큰 대자와 두 손 모양이 변해간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많은 물로 크게 편안하게 씻는다라고 해서 클태, 편안할 때라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주먹박권자를 보면 옛날에는 뭔지를 잘 모르는데 둥글게 두 손으로 뭉치고 있는 모양인데 소조 모양에서는 쌀밑자처럼 변해서 이와 같이 주먹밥을 두 손으로 만들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서 주먹밥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뭉치는 데서 둥글다, 뭉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금문 같은 모양에서는 어떤 문서 뭉치를 펼쳐서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기도 했던 글자입니다. 권자를 보면 주먹밥 권자를 보면 문서권, 책권 이 두 글자를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는데 책은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서 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책권이라고 하고 문서는 칼로 새겨서 만들어서 문서권이라고 합니다. 게으를권, 말권. 우리권자는 짐승을 기르기위해서 둥글게 설치한 우리를 나타내서 우리권, 주먹권, 돌불권 등의 글자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 짐자를 보면 두 손으로 이와 같이 두 손과 도구와 배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점점 변해도 모양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전에 보아서 비로소야 불화자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원래는 도구를 두 손으로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이 불화자처럼 변해가 있을 뿐입니다. 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소전만을 연구한 사람들은 불로 무언가를 배를 수리하는 모양이다 라고 보기도 했던 글자입니다. 짐자를 보면 다시 보면 두 손으로 도구를 들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갔는데 이렇게 쓰거나 지금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 글자가 됐는데 두 손을 들고 배를 수리하거나 배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짐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보면 뭔가 옮겨가다라는 의미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글자는 신분 귀천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에서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짐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좀 낮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말로 임금님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의미를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짐이라고 합니다. 짐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나짐 짐자는 아까도 본 것처럼 배와 관계돼서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겨서 뭔가 움직이다 라는 뜻이고 백일등 말을 옮겨서 쓰다 오를등 뭔가 옮겨가기 위해서 말등에 올라타다 라는 뜻이 있고 이와 같이 있는 글자는 원래 물 이름 등자인데 풀줄자가 붙어서 옮겨 다니는 물처럼 풀줄기가 물줄기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등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나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뼈 귀자를 보면 이와 같은 글자는 이 등뼈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등뼈 귀자인데 공부할 때는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 중에서 드러나 보이는 등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마루척이고 등뼈가 보이는 병에서 여일척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흐트러질 개자와 예쁠 봉자를 공부하시면서 이와 같은 모양이 보이면서 받침에 이응이 없으면 흐트러질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응자가 보이면 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나머지 것이 있고 똑같이 봄춘자와부터 클때자까지 이러한 모양들을 들어간 글자들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석삼자 사람자 형태의 글자가 보이면 많다, 무성하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꺼번에 공부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타, 주먹권, 군권, 밥권자가 있고 나짐, 등뼈, 괴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